경의하는 최고 용도자 김정은 동지께 러시아 국방성 대표단이 선물을 드렸습니다. 경의하는 최고 용도자 동지께 드리는 선물을 4일 인민무력상 육군대장 노광철 동지에게 우리나라를 방문하고 있는 러시아 국방성 대표단 단장인 알렉산드르 포민 부상이 전달했습니다. 경의하는 최고 용도자 김정은 동지께 러시아 연해변강 장관 올레그 꼬제미아코가 선물을 드렸습니다. 경의하는 최고 용도자 동지께 드리는 선물이 1일 울라디보스토크 주재 우리나라 총영사에게 전달됐습니다.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대계도 간석지 건설장을 현지 지도하신 열돌 기념 보고회가 4일에 진행됐습니다. 평안북도 간석지 건설 종합기업소의 일꾼들, 근로자들이 참가한 보고회에서 보고자는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주치 98, 2009년 7월 서해 북변에 멀고 험한 대계도 간석지 건설장을 몸소 찾으시어 건설 방향과 방도를 명확히 제시해 주신 데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의 현지 지도는 기업소 일꾼들과 전체 건설자들의 정신력을 최대로 폭발시켜 간석지 건설에서 새로운 기적을 안아오게 한 전환의 계기였다고 그는 강조했습니다. 보고자는 경의하는 최고 용도자 김정은 동지의 둘이 굳게 뭉쳐 당중앙위원회 제7기 제4차 전원회의 결정관철에 한 사람같이 떨쳐나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한치의 드팀도 없이 한 걸음의 양보도 없이 무조건 철저히 관철하며 조국의 대지를 넓혀나가는 보람찬 투쟁에 애국의 피와 땀을 아낌없이 바치어 절세위인들의 불멸의 용도 업적을 기리피 내어나갈 때 대해서 강조했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 서거 25돌째 즈음한 농업근로자들과 농군맹원들의 회고 모임. 위대한 수령님은 오늘도 풍년든 사회주의 전야에 우리와 함께 계신다가 4일 강서구역 청산협동농장에서 진행됐습니다. 관계부문 농군맹 일꾼들, 남포시안의 농업근로자들이 모임에 참가했습니다. 합창 햇빛 같은 미소 그립습니다로 시작된 모임에서 출연자들은 우리 인민들에게 행복하고 유족한 생활을 안겨주시기 위해 농장길 포전길을 걷고 걸으시며 끝없는 헌신과 로고를 바치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불멸의 혁명 업적을 가슴 뜨겁게 전했습니다. 그들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을 생명선으로 틀어주이고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으로 과학농사 다수학 열풍을 세차게 일으켜 전야마다 오곡백과 무르익는 풍요한 가을을 안아올 결의를 피력했습니다. 나라의 농업발전에 쌓아올리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불멸의 혁명 업적을 세세년년 빛내이며 위대한 당의 령도 따라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 목표에 제시된 알고 꼬지를 기어이 점령할 참가자들의 열의가 힘있게 분출된 모임은 합창 포전길 걸을 때면으로 끝났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의 7월이 하루하루 흘러가는 속에 김용직 사범대학의 교직원 학생들은 후대 교육을 나라의 흥망을 좌우하는 근본 문제의 하나로 보시고 생애의 마지막 시기까지 크나큰 로고를 바치신 어버이 수령님의 불멸의 후대 교육 사상과 업적을 가슴 뜨겁게 되새겨보고 있습니다. 지금도 온 나라 인민들이 피눈물 속에 잠겨있던 그때 어버이 수령님의 사랑의 채취가 그대로 숨인 불멸의 친필을 받아안던 그때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불여불글의 혁명투사 김용직 선생 탄생 100돌수를 맞으며 대학의 수령님의 친필 현판을 모시고 싶었던 우리들의 소망을 헤아리신 어버이 수령님께서는 1994년 7월 5일 7이 붓을 두시고 이렇게 김용직 사범대학이라고 써주셨습니다. 지원의 숭고한 뜻을 나누시고 후대 교육사업에 헌신하신 김용직 선생님의 애국의 한 생을 그려보시며 우리 수령님께서는 이렇게 대학 현판을 가로도 써보시고 세로도 써보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로 쓴 글이 보기에도 좋고 내골기에도 편리할 것이라고 하시면서 친히 가로 쓴 글을 골라서 보내주도록 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김용직 사범대학은 나라의 교육자들을 키워내는 원정장이라고 대학의 사명과 임무도 밝혀주셨습니다. 대학에 주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언과 경의하는 최고 용도자 동지의 숭고한 뜻을 받들고 새세기 교육혁명의 불길을 일으켜 나가는 데서
주체교육의 원정장 대학의 사명을 다해나가는 열망은 모든 학부 강자들에서 세교수 방법 창조 열풍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학 가슴에 빛나는 이 대학 시장에도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친필글발이 새겨져 있습니다. 친필에 새겨진 숭고한 뜻을 가슴에 새겨안고 열심히 배우고 또 배워서 당의 인재강국, 교육강국 건설 구상을 높은 학과 실력으로 받드는 교육인재가 되겠습니다. 경야는 최고 용도자 김정은 동지의 현지지도 5돌을 맞이한 송도원 국지소년단 야영소의 일꾼들과 종업원들이 후대들을 위해 바치신 경야는 최고 용도자 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가슴 깊이 되새기고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5년 전인 2014년 7월 5일 우리 야영소를 또다시 찾아오신 경야는 최고 용도자님께서는 야해물장에 새로 설치한 국가화 물미끼들을 보시면서 정말 멋있다고, 우리 힘과 기술로 만든 것이어서 더욱 마음에 든다고, 대동강이라는 우리나라 상표를 붙인 것도 좋고 물미끄럼대의 꼭대기에 지붕을 만들어 씌운 것도 보기 좋다고 대단히 만족해 하셨습니다. 그리고 새로 건설한 조약대 수조의 물 깊이도 가늠해 보시고 거울집을 돌아보시면서는 정말 잘 건설했다고, 만족하다고 기뻐하셨습니다. 또 수족관을 돌아보시면서 아이들이 물고기들이 뛰노는 수조를 떠날 줄 모른다고 하는데 정말 그럴 것이라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물고기들을 더 많이 보충해 줘야 한다고 뜨겁게 말씀하셨습니다. 경야는 스님이 뜨거운 사랑에 또 받들려 우리 야영소에서는 아이들이 웃음소리, 행복의 노랫소리가 그칠 새 없이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위대한 김정은 시대를 빛내이는 위훈의 창조자가 되자 사회주의 건설의 일대 앙양기를 열어놓기 위한 총돌격전, 총결사전을 과감히 벌리자. 자력갱생의 기치 높이 증산투쟁, 창조투쟁을 힘있게 벌리고 있는 순천 석회석 광산에서 최근 21만산 대발파를 성과적으로 진행했습니다. 광산의 일꾼들과 기술자 노동계급은 이번 발파에 중요한 의의를 부여하고 선진적인 발파 방법을 연구 도입했습니다. 22만산이 대발파는 원래 8월에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강산에서는 상반년도 인민경제기획을 앞당겨 수행한 국기세로 힘찬 투쟁을 벌림으로써 이렇게 대발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대발파는 우리 강산이 하반년도 인민경제기획을 앞당겨 수행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로 됩니다. 대발파를 성과적으로 진행해서 세멘트 생산에 필요한 석회석을 충분히 마련한 이곳 광산에서는 그 기세를 조금도 늦춤이 없이 계속 혁신, 계속 전진, 연속 공격하며 생산 성과를 계속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말리마석도 창조운동에 떨쳐나선 후찬광산발전소의 전력 생산자들이 발전 설비마다에 만가동 만발을 걸어 광물 증산에 필요한 전력을 원만히 보장하고 있습니다. 자력갱생의 기치를 높이들고 이들은 발전기의 작업 날개와 타빈 매달, 물 요각이, 배전반 냉각 설비를 자체로 만들어 전력 생산에 이용하는 한편 여러 건의 기술 혁신 안들을 받아들이고 구조물 수리 보수도 깐지게 해나가면서 전력 생산을 정상화하고 있습니다. 오랑천 조수지 건설을 맡은 오랑군안의 일꾼들과 건설자들이 자력으로 부응하는 새로운 역사를 창조할 때 대한 당의 전투적 호소를 심장에 새기고 말리마석도 창조운동의 불길 높이 공사 속도를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군에서는 역량과 수단들을 총집중 총동원하고 부족되는 설비와 자재들을 자체의 힘으로 해결하면서 언제 성토와 방수로 공사, 장석 쌓기를 동시에 입체적으로 내밀고 있습니다. 군에서는 언제와 취수탑을 연결하는 30여 미터의 철 구조물 다리를 대형 기중기가 없이 자체의 기술 역량으로 설치했으며 운수 수단들과 기계화 수단들의 가동률을 높여 하루에 1만立方미터 이상의 성토를 진행함으로써 현재 총 공사량의 75% 개선을 돌파했습니다.
절세위인들의 불멸의 영롭족이 뜨겁게 깃들어 있는 영광의 땅에서 살며 일하는 남다른 긍지를 안고 대형단군 농사동 농장의 일꾼들과 농장원들이 감자밭 비배 관리를 깐지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날씨 조건으로 보면 농작물 생육에 아주 불리합니다. 그러나 우리 대홍단군에서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밝혀주신 대홍당식 과학농법의 요구를 철저히 지켜 보시다시피 감자 생육이 대단히 좋습니다. 현재 우리 농장에서는 장마철 피해를 철저히 극복하기 위하여 이해 북주기 중경을 30cm 깊이로 정확히 보장하면서 비배 관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자 농사에서 암이라고 할 수 있는 역병을 철저히 막기 위하여 역병 시약 처리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천군에서 전국의 선동원들과 선동사업 담당 일꾼들을 위한 방식상학이 있었습니다. 방식상학에서는 당 초급 선전 일꾼들과의 사업에 힘을 넣어 실효를 높인 신천군당위원회의 일꾼들과 군안의 모범적인 선동원들의 경험 토론이 있었습니다. 필수 5대 교양과 자력갱생 교양을 참신하게 진행해서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사상과 신념, 자력갱생의 강자로 튼튼히 준비시키고 있는 모범적인 선동원들의 토론은 참가자들에게 깊은 감명을 주었습니다. 방식상학이 끝난 후 선동원들은 협동볼에서 경제선동 활동을 벌였습니다. 방식상학은 전국의 선동사업 담당 일꾼들과 선동원들 속에 당 사상전선의 제1선을 지켜선 긍지와 용해를 안겨주고 사상의 위력, 선전선동의 위력으로 사회주의 건설의 승리적 전진을 앞당기는 데 실질적으로 이바지해 나가도록 주동한 중요한 계기로 되었습니다. 지금 평양의 최고 기온은 평년보다 6도 더 높아져서 34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나타나고 있는 이 고온 현상에 대해서 해당 전문가의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기로 나라들에서 고온 현상이 심각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이 고온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낮 기온이 38도 내지 41도까지 오르고 또 어떤 나라들에서는 최고 50도까지 오르는 등 이 극심한 고온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로 해서 이 산불과 들불이 발생하고 심한 열파로 해서 이 사람들 속에서 열사병에 걸리고 학교 문들이 문을 닫는 등 이 심각한 사회 경제적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고온 현상들이 지금 많이 관측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24일과 25일에는 함경남북도 지방을 위주로 고온 현상들이 나타났는데 어제 7월 4일에는 동해안 중부 지역과 또 황해남북도 내륙의 일부 지역에서 이 고온 현상들이 관측되었습니다. 이 오늘부터는 이 동해안 지역이 아니고 기본 여기 서해안 중부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나타날 것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앞으로 7일까지 평양시, 평안남도, 황해북도 이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내륙의 여러 지역들에서 고온 현상이 지속적으로 나타날 것이 예견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민경제 여러 부문, 특히 전력공업 부문이나 건설 부문, 교통운수 부문들에서는 이 송전선들이 늘어나서 이 전력 송전에 이 지장을 주는 현상, 또 이 직사광선을 받아가지고 건설 기계들과 동력 설비들이 파괴되는 현상, 그리고 철길 예로나 포장 도로면들이 이 달아올라서 운행에 지장을 주는 현상 등 이 고온 현상에 의한 이 피해가 없도록 철저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어제 예보를 들어보니까 내일은 35도까지 올라간답니다. 이런 조건에서 이 고온 환경에 맞게 건강 관리를 잘하는 문제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고온 속에 오래 있을 때는 우선 무력감이 심하고 그다음에 어지럽고 또 메스껍고 심지어 심한 사람들인 경우는 토하게 됩니다. 심지어 혼수에까지 빠지는 이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빨리 환자를 서늘한 곳에 옮기고 옷을 다 벗겨주고 다음 머리는 낮춰주고 그런 상태에서도 환자가 빨리 회복되지 않으면 병원에 가서 구급 대책을 해야 합니다. 이런 고온 날씨에는 어머니들이 그 아기들을 될수록 하면 다 이렇게 노출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옷도 얇은 옷을 입히고
피부를 노출시키고 이렇게 갓난아기들은 잘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식생활 섭생을 여름철엔 잘 지켜야 합니다. 지나치게 이렇게 고온 날씨가 계속되는 때는 될수록 남새를 위주로 이렇게 저열량 식품들을 많이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는 여름철에는 물을 많이 마셔야 됩니다. 경구수액이라든가 그다음에 오이냉국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이냉국 같은 거 정상적으로 섭취해야 됩니다. 지금과 같이 기온이 높은 조건에서 논벼 농사에서는 물 관리를 잘해서 벼의 정상 생육을 보장하는 것과 함께 뿌리 활성을 제대로 높이도록 해야 합니다. 지금 대부분의 포존들에서 벼가 생식 생장 단계에 있는데 이 시기에 벼가 물 부족을 느끼면 이삭당 알수가 적어지고 또 영문들이 떨어져서 소출량에 큰 지장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시기에 논판을 말리는 일이 절대로 없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나 벼가 물 부족을 받지 않게 한다고 하면서 물을 담수식으로 되면 논물 온도가 높아지고 또 토양 속에 산소 농도가 떨어져서 벼뿌리가 쉽게 썩게 됩니다. 그러므로 포화수식 물대기, 간단 물대기를 진행하여 벼의 물에 대한 요구성을 충족시키면서도 뿌리 활성을 높이고 벼 무늬 말한 병을 비롯한 병폐들을 받지 않게 합니다. 생리적으로 볼 때 지금이 강냉이가 가물폐를 가장 심하게 받는 시기입니다. 그러므로 강냉이 소출을 높이기 위해서는 강냉이밭 물주기를 빨리 하도록 해야 한다. 현재 갯거리가 나오는 강냉이 포존들에서 갯거리와 함께 위에 두 잎을 뽑아주면 잎을 통한 물기 손실도 줄일 수 있고 소출도 더 높일 수 있습니다. 보도를 마칩니다.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나라는 조선 동해에서 점차 강화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위성화상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동해안 지역과 량강도 지방에 구름이 자주 꼈습니다. 이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동해안의 바닷가 지역에서 습한 바다 공기가 흘러들면서 자주 흐려서 청진과 리원, 라손에서 약간의 비가 내렸습니다. 그 밖의 지역에서는 주로 해였으나 불안정한 대기의 영향으로 량강도의 일부 지역과 윤사와 회령에서 새벽과 오후 한때 소낙비가 내렸습니다. 그리고 청단과 삼천을 비롯한 황해남도의 여러 지역과 내륙의 일부 지역, 촌내에서 새벽과 아침 사이에 안개가 꼈으며 창도 38도, 연탄 36.3도, 만경대 36.2도, 룡원 36도, 안악 35.1도를 비롯해서 중부 이남 내륙의 여러 지역에서 35도 이상의 고온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오늘 평양의 제일 높은 기온은 34도로서 평년보다 6도 높았습니다. 내일은 7월 6일 토요일 음력으로 6월 초나흘입니다. 내일과 모레 평양시와 평안남도, 황해북도를 위주로 중부 이남의 내륙 지역에서 고온주의 경보입니다. 내일과 모레 평양시와 평안남도, 황해북도를 위주로 중부 이남 내륙의 여러 지역에서 35도 이상의 고온 현상이 지속되겠습니다. 이 고온 현상이 지속되면 사람들 속에서 더위를 먹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 특히 혈액순환 기능이 낮은 사람들일수록 건강관리에 주의를 돌려야 할 것입니다. 이 더위를 먹었을 때에는 이마와 목 부위에 오름찜질을 하는 것과 함께 오이냉국과 처음료를 자주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는 고온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대책을 철저히 세워야 할 것입니다. 특히 농업 부문에서는 밭작물들이 고온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현재 갯거리가 나오는 강냉이 포존들에서 물기 손실을 보면 잎을 통해서 날아나는 양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갯거리가 방금 나오고 꽃가루가 아직 날리지 않는 시기에 한 포기 혹은 한 줄 건너 갯거리와 함께 그 밑에 두 잎을 뽑아주면 물기 날기 함량을 감소시킬 뿐 아니라 영양성분이 이삭에 집중돼서 물을 절약하면서도 수확거를 높일 수 있습니다. 내일 동해안 지역에서
이 습한 바다 공기가 흘러들면서 자주 흐려서 이 바닷가 지역을 위주로 한두 차례 약간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에서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개이겠으나 오후 한때 흐려서 평양시 교외를 비롯한 소이안 중부 이남과 북부 내륙 지역에서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산발적으로 약간의 천합비가 내릴 것이 예견됩니다. 그리고 내일도 동해안 바닷가 지역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그럼 지방별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양시 남동풍이 3 내지 6m 불고 개이겠으나 오후 한때 흐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제일 낮은 기온은 21도, 내일 낮 제일 높은 기온은 35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백두산 미령 남동풍이 3 내지 6m 불고 개이겠으나 오후 한때 흐려서 약간의 소낙비가 내릴 것이 예견됩니다. 해산시 남동풍이 3 내지 6m 불고 개이겠으나 오후 한때 흐리겠습니다. 강계시 남동풍이 3 내지 6m 불고 개이겠으나 오후 한때 흐리겠습니다. 총진시 남동풍이 3 내지 6m 불고 자주 흐려서 한두 차례 약간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함흥시 남동풍이 3 내지 6m 불고 자주 흐려서 한두 차례 약간의 비가 내릴 것이 예견됩니다. 원산시 남동풍이 3 내지 6m 불고 자주 흐려서 오후와 밤에 약간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신의주시 남동풍이 3 내지 6m 불고 개이겠으나 오후 한때 흐리겠습니다. 평성시 남동풍이 3 내지 6m 불고 개이겠으나 오후 한때 흐리겠습니다. 사리본시 남동풍이 3 내지 6m 불고 개이겠으나 오후 한때 흐리겠습니다. 해주시 남동풍이 3 내지 6m 불고 개이겠으나 오후 한때 흐리겠습니다. 개송시 남동풍이 3 내지 6m 불고 개이겠으나 오후 한때 흐리겠습니다. 내일 기온이 제일 낮은 지방은 백두산 지구로서 10도 정도겠으며 기온이 제일 높은 지방은 창도 지방으로서 38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내일 조선 동해 해상에서 북동풍이 7 내지 10m 불고 물결은 가까운 바다에서 1 내지 1.5m로 먼 바다에서는 1 내지 1.5m로 일다가 1.5 내지 2m로 일겠으며 함경북도 해상은 흐려서 약간의 비가 내리고 함경남도와 강원도 해상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조선 소위 해상에서는 남동풍이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으며 개였다가 흐리겠습니다. 모레 조선 동해 해상에서는 북동풍이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1.5 내지 2m로 일겠습니다. 조선 소해 해상에서는 동풍이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계속해서 최근 날씨의 특징과 다음 주 예견되는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주간 날씨의 특징은 북부의 여러 지역에서 비가 자주 내렸지만 황해 남북도를 비롯한 중부 이남 지역에서는 비가 거의 내리지 않은 것입니다. 주간에 함경북도를 비롯한 북부 지역에서 평균 30mm 이상의 비가 내렸으며 특히 6월 28일부터 30일까지 태영단과 수풍, 종주를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는 50mm 이상의 폭우를 동반한 비교적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그러나 중부 이남 지역에서는 비가 거의 내리지 않은 데다가 7월 3일부터는 일부 지역에서 고온 현상까지 나타나서 가물이 더욱 심해졌습니다. 7월 7일부터 12일까지 예견되는 날씨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기간에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부분 지역에서 주로 개이겠으며 불안정한 대기의 영향을 받아서 7일과 8일, 10일과 11일에 북부 내륙과 동해안의 일부 지역에서 12일에는 북부 내륙의 일부 지역에서 약간의 비가 내릴 것이 예견됩니다. 기온은 대부분 지역에서 평년보다 높겠으며 현재 중부 이남의 일부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는 고온 현상은 9일경까지 지속될 것이 예견됩니다. 그럼 다음 주 예견되는 지방별 날씨를 보겠습니다.